지금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공항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체불명의 아시아 관광객들이 유럽 전역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가짜는 단 3초 만에 구별됩니다. 진짜들은 뭔가 다른 DNA를 지닌 듯 움직이고 있죠. 공항, 관광지, 쇼핑몰까지 모든 곳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특별한 기준이 생겼고, 이 노선을 차지하려는 항공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충격적인 현장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르몽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 일간지 Le Matin Européen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탐사 전문 기자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며 수백 건의 기사를 썼지만 3개월 전 제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파리 특유의 회색 하늘 아래 샤를드골 공항 J터미널 근처의 카페라 메종 뒤 카페에서 플랫 화이트 한 잔과 함께 새벽 취재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12분. 제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자는 무려 샤를드골 공항 운영부장 뱅상 루카. 그는 무려 27년간 유럽 항공 인프라 시스템을 설계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더욱 심상치 않았어요. 샬롯,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야 합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공항 전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커피잔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국인? 처음엔 농담이려니 했어요. 테러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관광객 때문에 공항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루카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와보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기자라는 걸 알아보더니 묻더군요. 공항에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아침 경찰차가 여러 대 출동했다던데요.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루카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명백했죠. 30분 뒤 공항 J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20년 기자 경력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야. 이건 혁명의 시작이다. 공항 로비를 지나 루카와 약속한 터미널 2층 직원 전용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한 그의 얼굴은 유례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롯. 아마 오늘 당신이 목격할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닐 겁니다. 아마 유럽 전체 관광 시스템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말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관광객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놀라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공기엔 유럽 특유의 이슬 냄새가 감돌았고 어제 루카가 말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7시 정각. 파리 샤를드골 공항 J터미널 출국장 게이트 앞.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공항의 무질서한 분주함이 아니라 기묘한 질서감이 감지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수십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동선대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공항 실시간 지도와 그룹의 위치 정보, 체크인 카운터까지의 예상 이동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공항 시스템과 연동된 관광객 앱. 그들의 움직임은 계획적이었고 그 효율성은 마치 군사 작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또 시작됐네요. 매주 이 시간이면 꼭 나타나요. 정말 대단하죠. 샤를드골 공항 직원 엘로디. 12년째 근무 중이라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며 그녀는 말했죠. 처음엔 우리도 그저 단체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됐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 패턴이라는 걸요. 체크인 구역에 도착했을 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0명 단위의 그룹들이 리더 한 명을 중심으로 정확히 서류를 제시하고 줄을 섰습니다. 여권, 티켓, 짐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체크인 소요 시간은 1인당 평균 1분 이내. 엘로디는 설명했죠. 한국 승객들은 항상 정확히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해요. 짐 무게는 항상 23kg 이하. 초과 요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집에서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고 온대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길. 그들은 액체류와 노트북을 미리 꺼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벨트, 주머니 속 열쇠, 심지어는 신발까지도 빠르게 정리하고 줄을 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이 공항을 자주 이용한 베테랑처럼요. 엘로디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심지어 다른 승객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 순간 저는 하나의 메모지를 건네받았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실수로 두고 간 여행 일정표였죠. A4 한 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들. 오전 9시 루브르 박물관 도착 9시 40분 가이드 투어 시작 10시 50분 노트르담 앞 사진 촬영. 모든 일정이 10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동 시간, 대기 예상 시간, 심지어 비상 플랜 A, B, C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오르세 미술관으로 대체, 시위 발생 시 실내 쇼핑 일정 변경. 엘로디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쇼핑 리스트였죠. 프랑스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유로와 원화로 나란히 적혀 있었고 파리각 매장별 입점 여부, 세금 환급률, 환율 변동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미 일반 관광객의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저는 가끔 이분들이 무슨 프로젝트 매니저 같다고 느껴져요. 정확히 8시. 그들은 체크인을 마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게이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혼잡한 공항을 피하기 위한 최적 동선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고 조용히 움직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루카가 왜 그토록 당황했는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이건 프로젝트야. 그들은 여행을 하나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거든. 엘로디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 승객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승객들을 돕기 위해서요. 이건 유럽 공항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인들의 이 낯선 여행 방식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공항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저는 다시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루카의 안내로 공항 내부 직원 휴게실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만난 사람은 바로 안젤린, 14년 경력의 체크인 매니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한국 승객들, 대체 어떻게 교육받은 거죠? 누가 매뉴얼이라도 주는 건가요? 그 말이 의아해서 제가 웃으며 되물었죠. 그 정도인가요? 그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확히 2시간 전 도착. 여권, 티켓, 수화물 무게까지 완벽.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묻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체크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춰 20분간 지연이 발생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면 당연히 항의가 들어왔을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기다렸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힘드시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 말에 안젤리는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고 간 작은 과자 봉지를 조심스레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입니다. 함께 나눠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감동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효율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문화의 깊이와 인간적인 배려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다. 그 후
저는 루카의 추천으로 에어프랑스 소속 승무원 마틸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 노선을 자주 맡으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했죠. 파리-서울 노선,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루트예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탑승하자마자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고 필요한 짐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 테이블 세팅도 스스로 끝낸 상태로 대기해요. 그녀는 놀라운 일화도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기내식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한국 승객 전원이 메뉴 선택을 이미 끝내고 손을 들었다고요. 저희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는 치킨이요, 저는 비프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리해서 말하니 서비스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하지만 마틸드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따로 꼽았습니다. 기내 시스템 오류로 기내식이 딜레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에게 물을 먼저 챙겨주셨어요. 목 마르실까 봐요 라고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승객을 만나면요, 저희가 더 잘하고 싶어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안에 있었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시아 단체 관광객 시끄럽고 질서 없는 이미지에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 관광객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이는 갤러리 라파에트, 라페에르의 VIP 매니저 클레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고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략적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구매 목적, 제품명, 재고 상황, 가격 비교, 심지어 환율 흐름까지 완벽히 분석하고 들어온다는 거였죠. 클레르는 저에게 그들이 남기고 간 쇼핑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거의 재무보고서 수준이에요. 에르메스 가방 평균 가격, 파리-서울 세금 환급 비교, 유로 환율이 1.05 이하일 때 구매 권장. 동일 제품 서울 백화점 가격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저렴할 경우 즉시 구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계획적이어서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클레르는 또 하나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직원에게 미소로 인사할 것, 촬영 전 허락 구할 것, 다른 손님에게 방해되지 않게 행동할 것.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함, 배려심, 효율성은 단순한 국가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교양에서 비롯된 결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해라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됩니다. 루카와 점심을 먹으러 한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무언가 조용히 속삭이듯 이야기하며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검색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루카에게 말했어요. 조금 이상하네요. 말을 아예 안 하고 뭐랄까 좀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루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분들 프랑스어 메뉴판 이해하려고 번역기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직원에게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스까르고, 으트레봉 세봉? 유창하진 않았지만 프랑스어로 정중히 주문을 하려는 그 태도에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건 무관심도 폐쇄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뢰를 피하려는 조심스러움이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그동안 가졌던 모든 무의식적인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효율성에 감탄했고 배려심에 감동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여준 건 관광이 아닌 문화적 품격이었다. 한국 관광객들과의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샤를드골 공항 제3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루카가 직접 관제실 내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죠. 관제실은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활주로와 터미널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 속엔 공항 내 모든 동선과 실시간 승객 흐름이 시각화되어 있었죠. 루카는 손가락으로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3개월 전 일반 관광객들이 주로 이동하던 패턴이에요. 화면 속 사람들은 무작위로 왔다 갔다, 짐을 끌고 길을 헤매고 안내판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카는 다른 화면을 열었죠. 그리고 이건 지난 금요일 한국 관광객 그룹 3개 팀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거대한 유체처럼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동선. 그룹은 이동하며 멈추지 않았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체크인, 보안 검색, 연쇄 쇼핑까지 모든 절차가 사전 계획된 경로로 처리되고 있었죠. 이 그룹 하나가 평균 90분 이상 걸리던 승객 흐름을 60분 이내로 단축시켰어요. 루카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샤를드골 공항 전체 평균 출국 소요 시간 2시간 25분. 한국 관광객 평균 소요 시간 1시간 35분. 무려 50분 차이.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도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반 승객은 평균 2025분. 한국 승객은 8분 이내. 심지어 그 과정에서 보안 요원의 개입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결은 놀라웠습니다. 노트북 꺼내기, 액체류 분리, 주머니 정리, 벨트 제거, 신발 선택, 전자기기 오프.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줄을 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나라 승객들도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루카는 이 데이터를 공항 내부 개선안 보고서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 표준을 참고해 공항 동선을 재설계 중이에요. 안내판 위치, 대기 구역 배치, 앱 기능 개선까지. 한국인들의 움직임 덕분에 전체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한 민족의 문화적 습관이 글로벌 공항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 터미널로 다시 내려갔을 때 저는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한글 안내판이 눈에 띄었고 체크인 카운터에는 한국 고객 전용 빠른 창구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익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죠. 루카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들은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강요 없이 조용히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그날 오후 저는 파리 도심으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뷰했던 안젤린, 마틸드, 클레르, 루카의 이야기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할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예전 서울 출장 때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 간격, 회사원들의 정시 출근 문화, 학생들의 철저한 시험 준비 습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여행은 휴식이자 임무였다. 휴식이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인식. 임무지만 딱딱하거나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 그래서 그들은 준비했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며 동시에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까지 바꾸고 있었다. 보안검색 직원 패트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다른 승객들도 따라해요. 노트북 꺼내기, 벨트 미리 풀기. 한국 승객들이 하나의 움직이는 매뉴얼이 된 거죠. 그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등장. 더 빠르고, 더 질서 있고, 더 배려 깊은 여행. 더 나은 공항 경험, 더 개선된 글로벌 시스템.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마침내 기사 제목을 확정지었습니다. 조용한 혁명, 한국인 관광객이 유럽 공항을 바꾸고 있다. 편집장도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 기사가 아니야. 문화가 시스템을 바꾸는 이야기야. 그리고 저도 확신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 이 이야기는 단지 파리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출장지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암스테르담. 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조용한 혁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